네, 제가 라오스를 가게 된 계기는 선교사님이 지금 국제학교의 꿈을 꾸고 계세요. 실제로 라오스에도 지금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있고 동남아의 베트남, 그 다음에 필리핀이 제일 먼저죠. 베트남, 필리핀, 발리 이런 데 지금 국제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제학교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12년 전학년 외국인, 그러니까 해외 거주자 지원 초등학교 때부터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전형이 있어요. 해외 체류 전형이 3년, 그러니까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사이에 3년, 그 다음에 12년이 있는데 12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연세대, 서울대는 안 되는데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중앙대, 그러니까 유수의 수도권에 있는 유수의 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굉장히 경쟁률이 낮고 영어만 잘 준비해 놓으면, 토플만 잘 준비해 놓으면 충분히 입학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면접을 볼 때 GPA하고 현재 국제학교에서 어떤 성적을 받았는지 그것만, 실제 활동 같은 것들 잘 살펴보고 그것만 잘 맞춰 놓으면 입시를,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고된 그 입시를 겪지 않고 그 유수의 대학교를 입학할 수 있게 돼서 그런 전형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님도 국제학교의 꿈을 꾸고, 제가 학교 설립을 한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학교를 셋업했을 때 그게 그 스쿨 오브 투마로라고 해서 미국 남침내 교단에서 만든 그 학교 그 셋업 과정 전체를 제가 자격증을 가지고 셋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셋업하면 거기서 서티파이를 주는 거예요. 서티파이를 주면 너희가 어디에 있는 학교로 인정해주면, 미국에서 운영하는, 남침내 교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인준 서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국제학교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기 원해서 이제 제가 지금 다녀왔습니다. 라오스라는 국가를 굉장히, 저도 생소한, 여기 부산에 직항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생소한 나라인데 인천에서 갔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연환경이, 천혜의 자연이 잘 유지되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메콩강입니다. 메콩강 요 강변에 그리고 엄청 평화로워요. 시간이 엄청 늦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애들 시간이 늦게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다른 공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물 색깔도 보시게 되면, 이거 제가 다 찍은 사진인데 물 색깔도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깡시 폭포라고 해서 뭐 유명한, 제가 이틀 반은 2박 3일 강의를 하고 2박 3일은 이제 제가 그 개인 시간 받아가지고 제가 그걸 관광을 좀 했거든요. 여기는 이제 블루라군이라 그래서 물 색깔이 진짜 저 색깔이에요. 가면 물고기가 이렇게 막 있고, 진짜 있네. 네, 물고기가 막 있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한국 사람들 단체 관광으로 온 사람들 되게 많고요. 여기서 항상 그림 물 다이빙 하는 거. 맞아요. 저도 다이빙 했어요. 다이빙 했고, 한국 사람들이 단체 관광으로 진짜 많이 오고, 중국 사람들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오고, 지금 이게 한가해 보이지만 지금 밖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어. 물에는 안 들어가. 근데 저는 물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유럽 애들, 저도 들어갔고, 그러니까 희한하게 중국 사람들이랑 한국 사람들이랑 물에 안 들어가고 밖에 등산복 입고 구경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관광 코스 중에 제일 힘든 코스가 어딥니까? 선교사님 물어보니까 남사이 전망대라고 해서 거의 절벽 같은 데를 한 45분 정도 올라가면은 있는 전망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찾아서 올라갔습니다. 네, 저기 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를 누가 저기 갖다 놨어요. 오토바이를 갖다 놨어요, 저기. 오토바이가, 이게 완전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클라이밍 하다시피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아마 부품을 다 가지고 올라와서 조립을 저기서 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45분 동안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체력이 약한 편은 아닌데. 자기 이제 뚱뚱해졌어. 그래도 제가 등산을, 그래도 아내랑도 좀 종종 다니고 하는데 제가 숨을 별로 안 차거든요. 근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근데 올라가니까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건 이제 야시장에 이제 코코넛, 저 만끼비 650원. 650원. 저거 이제 한 개 650원. 만끼비. 65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사진을 다 못 담았는데 밤에 보면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부모님을 그렇게 도와요.
엄청 많이 돕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팔러 나오고 이건 새벽 시장인데 새벽 시장에도 나가면 애들이 물건을 대신 팔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 대신해서 부모님도 팔고 옆에 애들도 팔고. 이건 까오삐약이라는 그 국수인데 이게 얼마였더라? 이게 1650 우리나라 돈으로 1600원 정도 한 그릇. 되게 엄청 양이 많아요. 양도 많고 맛있어요. 저 엄청 뭐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쵸. 그 정도 3만 끼 정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만두도 들어가고 우동도 들어가고 고기도 들어가고 어묵도 들어가고 약간 각종 향신 넣하고 버싸오 펌 해가지고 이제 고수는 빼달라고 했어요. 제가 많이 먹어요. 까오삐약하고 까오싸이 이래가지고 양념을 어떤 거 면을 어떤 거 쓰는지 중요한데 국수 같은 게 되게 많이 사용하고 쌀국수도 유명하고요. 여기는 제가 첫 번째 머물렀던 리조트인데 뭐 조식도 나오고 다 좋은데 25,000원? 하루에 25,000원 정도. 그리고 옆에 그거는 제일 넓은 침대에 테라스가 있는 곳을 써서 25,000원짜리를 잔 거고. 밥도 다 줘요. 밥도 주고 수영장도 있어. 수영장도 있고. 네? 수영했죠. 수영도 하고 했는데 25,000원이 같이 갑시다. 25,000원이고 그리고 저 안쪽에 유럽 애들은 백패커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게스트하우스를 쓰더라고요. 걔네들은 6,000원. 6,000원. 6,000원이라고 수영장을 쓸 거 아니에요? 쓸죠. 조식도 먹고. 6,000원이고 조식 다 나와요. 야, 지금 이거는 백패커들. 여기 이제 루앙프라방 그 고속철도 기차역에서 고속철도 있어? 중국 있어? 제가 그거 설명할게요. 제가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왜 하필이면 그 고속철도 그 러시아 철도가 나왔잖아요. 예, 시베리아 철도가 나왔잖아요. 똑같은 거 진짜. 이제 제가 이런 뭐 여행을 많이 못 다녀서 사진을 많이 못 찍었는데 뭐 간단하게 몇 개만 지금 남긴 거고요.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라오스가 한 인구 900만이 채 안 되는 자그마한 나라예요. 영토 크기는 몇 백만이야? 900만이야. 와. 근데 영토 크기는 우리나라 남한만 해요. 남한만 해요. 네, 그러니까 남북한 합친 거 많아요. 남북한 합친 거 많아요. 그 우리나라만큼 산림이 많고 그렇게 하는데 특징이 딱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인결이네. 바다가 없어요. 오른쪽에는 베트남이 있죠. 밑에는 캄보디아가 있죠. 왼쪽엔 태국이 있고 북서쪽에는 미얀마가 있고 맨 위에는 중국하고 겹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륙에 완전 끼어서 있는 나라인 거예요. 네,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주석궁이 있어요. 비엔티안에 가면 굉장히 화려하게 굉장히 선전하기 좋은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 걸 비엔티안에 가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라오스라는 국가에 사는 사람들의 그 생활 수준은 뭐 말도 못해요. 뭐 잘 버는 사람이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보통 15만 우리나라 돈 15만 원 정도 벌고 그 다음에 보통은 10만 원 미만으로 다 버는데 직장에 있어도 그러면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뭐 8만 원, 5만 이렇게밖에 못 버는 거죠. 애들이나 이런 애들 다 생활전선에 나와 있는데도 돈을 얼마 못 벌어요. 근데 지금 엄청 지금 위기의 상황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 수준은 그거밖에 안 되는데 물가가 이제 5년 전에 비해서 2배나 뛰었대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다 움직이는 이게 계획안이 아니라 이미 설립이 다 됐어요. 제가 움직인 데가 어디까지냐면 비엔티안에서 루앙프라방까지 이제 움직였습니다. 3시간 정도 걸립니다. 2시간 반 정도. 고속철로. 이게 1300m, 1300km 정도 되거든요. 전부 다. 쿠밍도 저도 가봤지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 버글버글해요. 이걸 누가 지어줬겠어요? 1대1로 해가지고 했겠네. 중국에서 지어줬어요. 중국에서 재원의 70%. 그 다음에 라오스에서 30%. 차관이 70%거든요. 이자도 못 갚고 있어요. 지금. 라오스라는 나라가 이 이자도 못 갚고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하루에 한 4번 정도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빈자리가 없어요. 표 구하기 진짜 힘들어요. 안표가 성행하고 대리 예약이 성행할 정도로 굉장히 빡빡해요. 빈자리가 거의 없어요. 그 2등석, 제가 1등석도 타봤고 2등석도 타봤는데 퍼스트 클래스 타봤고 다 타봤는데 오갈 때 다 타봤는데 2등석에 가면 막 4줄씩 갔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도 꽉 차가지고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수도가 어디예요? 수도가 비엔티안입니다, 여기.
라오스 태국 쪽이네. 네, 비엔티안인데 여기가 수도고 원래는 여기가 수도였대요. 원래 여기 수도였는데 이쪽으로 이제 옮긴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텐이라고 하는 중국의 접경 지역, 이거 시작할 때 중국 자원이 여기 많이 여기가 그 중국이 꼬셔가지고 아까 전에 자유무역지대로 만들자 그랬잖아요. 경제 특구였어요, 보텐이. 10년 전에. 근데 어떻게 됐냐? 카지노가 만들어지고 호텔이 만들어지고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라오스에 있는 국민들이 막 실종 신고가 막 생기고 되고 사람들이 막 죽고 범죄가 막 생기고 도저히 국가 인력 치안으로 국가적인 치안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라오스 국가에서 이 보텐 지역의 전기를 다 끊어버렸어요. 중국인들 다 쫓아내고 다시. 네. 그랬는데 이제 다시 정상화 됐거든요. 다시 정상화돼서 조금씩 했는데 지금도 여기 보텐이라는 지역은 제가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다음번에 가면 꼭 가볼 건데 중국 말이 라오스 말이 하나도 없고 간판부터 해서 전부 다 중국화가 다 끝났대요. 중국화가 끝났대. 그리고 저기 일하는 사람은 전부 다 라오스 사람들, 고용주는 전부 다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중국화가 끝난 거죠. 여기 이 도시는 가보면은 중국말밖에 없대요. 라오스 나라인데 라오스 말이 안 보인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가 이제 방비행이라는 루앙프라방이라는 이제 거기 방비행 루앙프라방 그 도시마다 이렇게 고속철역이 있는데 다 중국말로 돼 있죠. 저기 뭐라고 돼 있지? 중국말로 돼 있죠. 이게 지명이에요. 지명. 방비행이라는 지명이에요. 만역이라고 돼 있다. 그러니까 저기는 방비행이에요. 방비행. 그러니까 만예. 네. 만인. 네. 위에는 라오스라고 돼 있고 이 고속철도 이름 자체가 라오스 차이나 LCT예요. 그러니까 라오스 차이나 고속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 중국 안에 들어가면 다 중국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많이 타요? 그러니까 다 중국 사람들 여행하는 사람들 전부 다 많이 타고요. 현지인들도 많이 타요. 일하러 가려고 막 왔다 갔다 많이 타더라고요.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아까 전에 그 위에가 보탄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텐. 그리고 서북 쪽이 태국 접경 지역에 여기 있는 데가 보케오예요. 여기도 경제 특구거든요. 이 사람 경제 특구 이 보케오라는 이 경제 특구는 누가 시장이냐? 쉽게 말해 이 중국인이에요. 짜오이라는 중국 사람이 하고 있는데 여기도 저기 보텐에서 있었던 일이 거의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17살, 16살 이런 애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라오스 현지인들이 성노예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2, 3만 원에 성노예로. 그냥 막 그렇게 되고 이 사람이 대통령 주석, 그러니까 그날은 주석이죠. 주석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대요. 이동하면 헬리콥터 다 따라다니고 경찰 병력부터 모든 치안이 이 사람들 집중될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라오스 안에서는 거의 최고 권력자라고 봐도 그게 아닐 정도로 중국인이에요. 중국의 자원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원이 그 정치인들까지 다 돈을 안 먹은 사람이 없다고 볼 정도로. 야, 국가를 생각한다는 게 참. 저희가 이제 바투사이 독립문이라고 라오스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했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독립문을 세운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문이다. 우리가 독립을 했다. 독립에 대한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정말 아이러니컬하게 중국 지원을 받았다. 라는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이게 저기 다 돼 있는 거예요. 진짜 도움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그게 없는 거죠. 독립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무섭네. 저게 메비우스 때 내고 꼬은 거 같거든요. 끝이 없어. 끝이 없는 거예요. 저게. 중국 원조를 받았다는 걸 이제 끝이 어딘가 보니까 끝이 없어. 메비우스 때 여러 개 겹치는 것 같아. 끝이 없는 거야. 저 고리가. 내가 볼 때 그런 의미인데. 근데 라오스가 보세요. 왜 중국이 라오스를 겨냥했는가? 여기만 딱 뚫고 나면 미얀마,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까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내륙 지방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처음 그 길을 내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돈이 없으니까 러시아가 자기들한테 썼던 거야. 쉽게 말해서 썼던 건데 얘네들 그대로 써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돈 없으니까 우리가 길을 내줄게. 돈 내줄게. 근데 돈 내주고 나니까 그러면 라오스 사람들의 그 생활 형편이 아니라 좋아져야 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시작해서 5년간 물가가 2배 상승해서 라오스 시민들은 죽을 맛인 거야. 위에 있는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저는 이제 좀 많이 느꼈어요. 국가 체제 및 시스템의 중요성.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여행을 오고 내가 이 우리나라에서 누리고 이런 것들이 내 노력인가? 진짜 근데 제가 생각했는데 내 노력이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저기 새벽부터 나와서 밤까지 일하거든요, 애들이. 학교도 못 가고 이래요. 바나나 팔고 있어. 바나나 그거 하나 팔면은 하루 종일 양파 이만큼 한 망 팔면은 1,000원. 그것도 그걸 다 팔았을 때 1,000원이잖아요. 그럼 그게 그걸 다 팔았을 때 1,000원인데 그거는 그걸 공짜로 생겨서 가져온 것도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루 종일 일해서 도대체 얼만큼 버는지 난 상상이 안 가는 거야. 그런데도 학교도 못 가고 얘네들은 학습하고 뭔가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한 채 그냥 노동시장에 그냥 바로 투입되는 거예요. 가슴이 좀 미어지더라고요. 애들이. 우리 이번에 저기 목사님 독립정신 특강하러 갑시다. 어디 라오스에? 예. 예. 하나 들려줬으면 참 좋겠다. 거기에 제가 뭐 하여튼 그건 이제 지역이나 이런 건 다 이제 어떤 실정은 제가 다 알아서 왔다 갔다 다 할 수 있고 그런 건 가이드 역할은 제가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거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정말 국가 체제와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우리 선배들이 이러는 국가 시스템과 체제 위에서 있기 때문에 이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도록 해도 자기 하나 입에 풀칠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너무 그걸 느끼고 또 느꼈지만 여기서 특별히 피부에 와 닿더라고요. 정말 저 사람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팁 많이 주고 진짜 팁을 하나 주니까 막 그 식당에 갔을 때 내가 팁을 얼마 그러니까 2만 끼비니까 2만 끼 6,500원 2만 끼비니까 650원 1,300원 점원이 안 떠나요. 내 옆에 서가지고 그 내가 1,300원 그 팁을 줬는데 계속 물 따라주고 물 요만 한 모금 마셨는데 또 와가지고 물 따라주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너무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서 국가 체제하고 시스템이 그 중요하다. 교육 시스템하고 모든 시스템, 경제 시스템이 잘 됐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작은 노력으로도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 저런 게 없는 나라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국민 정신세계 교육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진짜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얘네들은 중화민족이라는 교육을 공산당으로부터 진짜 하나의 중국, 중화민족, 그 다음에 중국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교육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비윤리적인 행동, 오만때만 비윤리적인 행동 다 하지만 자기 나라에 해가 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다른 나라 가서 온갖 폐악질을 다 지키고도 자기 나라로는 이익되는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국가가 유지되는 기반이 유지되는 일들을 하는데 라오스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냥 누가 돈 주고 뭐 주면 그냥 가서 그걸 해. 그러니까 최소한의 가치관도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 아마존 가도 그렇더라고. 가치관이 없어. 가치관이 없어요. 윤리 도덕. 근데 진짜 한 가지 고마운 건 뭐냐면 저기 사람들 진짜 착해요. 치안이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아직 많이 때가 안 탄 데 있잖아요. 치안이 좋아요. 밤늦게 다녀도 아무 일도 없고 그다음에 안전하고 제가 한번 그 야시장에서 지갑을 떨어뜨렸어요. 거의 200불 정도 돈이 들어있고 이거 지갑 떨어뜨렸는데 어떤 소녀가 나 그냥 가고 있었어. 음식 사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나를 툭툭 치더니 이걸 주더라고요. 내가 진짜 너무 감사했어. 걔가 이걸 가져갔어도 되는데 나한테 주면서 너무 고마워서 깜짝하면서 제가 그 10만 끼를 줬거든요. 그게 걔네들한테 굉장히 큰 돈인데 항상 안 받는다는데 제가 줬어요. 그 학교 교복을 입고 있는 거 보니까 걔는 학교를 다니고 최소한 학교를 다니는 것 같아. 어쨌든 그걸 찾아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더 정신세계의 또 중요성을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그 블루라군이라고 하는 그 가기 좋은 누리기 좋은 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하는 코스가 뭐냐면 제가 올라갔던 남사이 전망대는 코스에 안 들어가요. 힘든 데라서. 그래서 저는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는 도중에 진짜 막 그 위에서 내려오고 자기들도 힘든 일을 겪었으니까 막 응원하고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가고 해요. 근데 한 명도 한국 사람 못 만났어. 중국 사람도 한 명도 못 만났어. 제가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유럽이나 그러니까 그 인사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영어를 잘하는 싱가포르 이런 동양 쪽 느낌이라고 하면 그런 나라 애들이에요. 얘 대화를 나가면 진짜 단 한 명의 중국 사람도 못 만났어. 전부 다 유럽 백패커들, 유럽 애들. 그러니까 뭔가 힘든 일을 해서 얘들이 이곳에 와서 하는 일들이 보면은 그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험한 데서 자고 험한 거 먹고 그 다음에 고통을 고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거든요. 얘네들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데서 자야 돼. 그리고 좋은 곳만 가고 우리나라 애들 여기 놀러 가면 전부 다 어디 가냐면 그냥 하루 종일 휴양지에 있다가 마사지 받고 놀다가 저녁에는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뭐 밤에 유흥을 즐기고 이게 그냥 코스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사람들 정신 상태 아무리 이렇게 시스템이 좋지만 그 시스템 구성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정신 상태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정신 상태가 이렇다면 이렇게 건설적이지 못하다면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런 굉장히 의문감과 두려움을 좀 느꼈어요. 세 번째는 역사 교육의 중요성인데 아까 전에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자기들이 안 좋게 당한 걸 그대로 써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좋게 당한 걸 우리가 써먹자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선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면 똑같은 일을 안 당할 수 있으니까 그걸 알고 중국이 어떻게 다른 나라를 잡아먹는지 우리가 빤히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만 인류 역사에서 있었던 그런 사실들을 잘 알아놓으면 우리가 그 상황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선한 방법으로 더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라오스 사람들이 역사에 대한 개념이 없는가 봐. 그리고 이어지는 건 뭐냐면 라오스 역사 교육을 그러니까 교육 자체를 못 받으니까 역사를 통해서 국민이 통합되고 역사를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 동질감을 느끼는 공동체가 되는데 교육을 못 받으니까 얘네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자기 나라를 완전 다 헤쳐먹어도 저항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슬픈 거였습니다. 그리고 국제학교 비전.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할 일이 많아.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너무 위기고 이렇게 어렵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식과 능력과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정말 그냥 애들이 넘쳐나요. 그냥 길에 그냥 길거리 다 애들이 가는 곳마다 다 애들. 우리나라 애들 보기 힘들다는데 그 못 사는 나라에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교육을 못 받아. 그냥 뭐 물고기 잡으러 다니고 옥수수 그거 들고 와서 팔고 양파 까서 팔고 그런 애들이 그냥 막 돌아다녀요. 근데 이런 애들을 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하고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도록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독립정신에 대한 교육을 해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저항할 수 있게 중국이라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면역이 없는 거예요. 그냥 면역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교육을 좀 시켜주면 이 아이들도 다 인재고 다 똑똑해질 수 있는 자격들이 있는 건데 시스템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좀 심어주고 싶다 이 나라에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짧은 여행이었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그 중국의 무서움 그거를 진짜 좀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국과 경제 협약을 맺는다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안 맺는 게 좋죠. 쟤네들이 왜 맺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 빤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진짜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셨어요. 우리는 외국인들이 처음 들어온 게 미국 사람가지고 그것도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무디 계열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요. 그게 저렇게 우리나라를 빼먹으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도와주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와서 나가는 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지금 라오스는 중국에 빌린 차관도 제대로 못 갚고 계속 중국 자본은 들어오고 중국 사람이 들어와서 고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아파트 렌트를 하거든요. 건물주들이 생겨. 특구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못 사는데 저 경제 특구에는 다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의 그 피고용자들은 이제 전부 다 현지 사람들이야. 현지 사람들이 머물러서 소비하고 사용하게 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중국 사람들이 관리를 해. 그러니까 아파트가 1억 정도 해요.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가 굉장히 좋은 콘도나 아파트가 1억 정도 하는데 렌트비는 80만원, 9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하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면 그거를 부푼 꿈을 알고 라오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뼈 빠지게 월급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들에 비해서 많이 받는 거지. 그 경제특구에서는 받아가지고 거기에 렌트비로 다 밀어넣는 거야. 살면서 겨우겨우 먹고 살면서
중국 사람들이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많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도 이제 가서 복음 전하면서 아이들이 이승만을 키우듯이 그런 식으로 해야 돼. 이제 그 나라 인재를 키워야지. 독립 정신을 심어줘요. 독립 정신. 라오스 자체가 독립 정신이 있었다면 저 돈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차원 안 받았을 거 아니야. 아, 너희들 고속철도 필요하면 우리가 알아서 기술 해가지고 기술 달라 우리가 짓겠다. 이승만처럼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겠다. 우리 힘으로. 그래 오늘 강의 중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용안보 사건도 있었지만 그 용안보 사건이 1903년도이잖아요, 그죠? 4년도에 나중에 이제 그 지역을 개방하는 걸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통일협회가 형성된 것이 이제 아관 파천 직후에 87년도에 형성이 되거든. 그러면서 88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청년으로서 처음으로 이제 야외 집회를 하고 밤새 철야 집회를 해요. 그게 뭐냐면 통일협회 사람들이 막 저기 20몇 명이 이제 떼거지로 잡혀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석방해라고 하거든. 그런 중에서 무슨 운동을 하느냐면 그 부산 앞바다 전령도가 그 석탄 저장고였거든. 러시아 석탄 저장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이랑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고종한테 막 러시아 은행 철폐해라, 러시아 그 저기 전령도의 그 저장고를 철수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철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면 외세의 개입이 없잖아. 그런데 지금 용안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정쩡하게 바보같이 하니까 결국 어때요? 일본이 들어와서 러시아가 들어와서 결국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이 굉장히 지금 탁월한 건데 시스템 안 맞춰주고 언론이 좌익화가 돼가지고 사실은 매일 방송하는 거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는지 그 문구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위법이다 뭐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그러니까 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뭐 반란이다 했었고 말이야.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 게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위법이니까 뭐 이게 예.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안 도와주는 지금 내각이나 안 도와주잖아요. 그게 그 탄핵을 지지한다라는 말을 차마 말을 못, 탄핵이란다. 비상계엄을 지지한다. 이런 거 당연히 했어야 됐다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외롭게 있는 거죠.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오늘 뭐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국가 상황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들이 깨어나기를. 네, 어쨌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말은 뭐 우리에게 좀 희망을 주는 말이에요. 이 아직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조금만 뒤에 가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각각 그 사람이 이 나라가 갑자기 잘 되기도 바라지 말고 갑자기 망하기도 바라지 말고 각각 자기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사람 돼서 내가 먼저 지킨 사람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 자유 권리의 중요함을 알리는 사람이 되자. 자기가 자기 권리를 지킬 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승만 정신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가치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누가 갑자기 자기 말을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요지부동한 그러니까 좌로로 치우치지 않고 요지부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하는 것. 각각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루고 있는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에 나라가 바로 세워진다라는 게 이승만의 좀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놓고 짧게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가 놓인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지혜롭게 이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국가 지도자인 윤석열 대통령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가 지혜롭게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고 또 그 주변에도 그를 도울 수 있는 자들이 생겨서 이 어려운 상황이 잘 전화위복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 간첩 세력들과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불온 세력들이 오히려 그들의 꽤 그들이 넘어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유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데 우뚝 설 수 있는 그 귀한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